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되게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러운데 이제 실제보다 너무 과도하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문제긴 해요. 자, 우리가 이따가 실험 문제 풀어볼 건데 그 상황, 스토리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실험이라는 건 90%가 다 적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양이, 어떤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은 게 거의 대부분의 실험 문제예요. 정량 분석이라고 해요. 자, 거기에는 이제 유형마다 공식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정은 이런 식이에요. A라는 물질이 이만큼 있어요. 그거를 A랑 완전히 반응하는 물질 B를 넣어서 당량점까지 적정한 거예요.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는 양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당량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직접 적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다 직접 적정이에요. 그런데 약간 더 복잡한 방식도 있습니다. 뭐냐면 역적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서 종종 자주 나옵니다. 뭐냐면은 A가 요만큼 있어요. 여기에다가 A랑 완전히 반응하는 물질 B를 과량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일정 과량이라고 합니다. 내가 양을 정확히 알아요. 그럼 B가 다 반응하고도 남겠죠? 그럼 그 B랑 반응하는 C라는 물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A가 산이면 B는 염기고 C는 다시 산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실험을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더 감도가 좋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성립할까요? 예. 자, B의 총량을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B의 총량, 토탈. B의 총량은 소모가 됐죠. A에 의해서 소모된 양과 C에 의해서 소모된 양의 총합과 같은 거죠. 이거 이렇게 표현합시다. A에 의해서 소모된 양,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과 C에 의해서 소모된 양을 합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도 왼쪽도 B, 오른쪽도 B, 더해지는 값도 다 B.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요걸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적정도 있어요. 간접 적정은 뭐냐면은 A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A를 직접 적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A를 B로 바꿔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A와 당량 관계에 있는 B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를 C로 적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간접 적정이라고 해요. 자, 요걸 먼저 풀어보자 이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옥살산과 수산화소듐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 그런데 농도를 모르는 옥살산 용액 100ml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직접 적정을 했다면 NaOH를 조금씩 넣었을 거 아닙니까? 당량점까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만큼을 왕창 확 넣었어요. 그럼 이 대목만 읽어도 아, 역적정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옥살산을 내가 농도를 알고 싶은데 거기다가 NaOH를 확 집어넣어? 그럼 역적정 말고는 상황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H2C2O4가 있는데 여기다가 NaOH를 과량으로 넣어줬어요. 그럼 NaOH가 남죠. 그 남은 NaOH를 뭐로 적정했다는 거예요? HCl로 적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다이어그램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자, 항상 우리가 이 중심 물질을 다룬 중심 물질을 기준으로 식을 푸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NaOH 전체량은 NaOH 중에서 옥살산에 의해서 소모된 양과 HCl에 의해서 소모된 양의 총합과 같은 거죠. 자,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제 환산인자를 잘 써서.
자, 볼까요? NaOH 전체량이 이만큼이죠. 0.2몰 농도 곱하기 50ml는 옥살산에 의해서 소모된 NaOH예요. 그럼 옥살산의 양은 X몰 농도 곱하기 100ml인데 여기다가 계수관계로부터 환산인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옥살산 하나당 NaOH는 2개 소모된단 말이에요. 요만큼이에요, 요게. 더하기 HCl은 1대1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X 0.1몰 농도 곱하기 20ml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의미를 모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근데 의미를 알면 별거 아니에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를 계산하면 0.04가 나옵니다. 요거를 역적정이라고 해요. 역적정은 그러면은 이렇게 산염기 반응에만 적용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산화원원 반응이든 침전 반응이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이든지.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요걸 역적정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문제 55번.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생소하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산화원원 반응에서 아주 그냥 감초처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반응식이에요. 자, 복잡한 반응이 있습니다. 개수는 다 맞춰줬어요. IO3- I-랑 반응해서 I3-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I3-를 사이오황산 이온으로 적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히 두 번째 반응. 산화환원 실험 중 한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이걸로 끝나요. 왜 그러냐? 요 반응을 이용해서 종말점을 딱 알 수 있거든요. 바로 녹말지 시약을 이용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응식이에요. 자, 산성 조건이니까 여기 H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0.001몰의 KiO3예요. KiO3 없지 않냐? 뭡니까? IO3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다가 과량의 KI, 그럼 I-를 듬뿍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1번, 2번 중에. 1번 반응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I3-를 생성시켰어요. 그리고 그 I3-를 모두 소모시키는데 사이오황산 이온이 요만큼 소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떤 뜻이에요? IO3-가 요만큼 있는데 첫 번째 반응에 의해서 뭐로 바뀌어요? I3-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I3-를 사이오황산 이온으로 적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간접 적정이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뭘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IO3-와 당량인 I3-와 또 당량인 치황산 이온의 양이 내가 넣어준 양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여기는 반응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해봅시다. 일단 IO3-가 0.001몰이 있어요. 여기다 씁시다. 0.001몰이 있어요. 그런데 IO3-와 당량 관계에 있는 I3-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다 요걸 반영해 주려면 여기다가 1분의 3을 해주면 되죠. 첫 번째 반응식의 계수 관계예요. 그럼 이제 요 전체는 생성된 I3-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양과 당량인 사이오황산 이온은 여기다 또 뭘 곱해야 돼요? 1분의 2죠. 그럼 요 전체 왼쪽은 요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IO3-가 있는데 그와 당량인 I3-가 생겼고 그와 또 당량인 사이오황산 이온의 전체 몰수죠. 필요한 사이오황산 이온의 몰수. 근데 내가 넣어줬죠. 사이오황산 이온을 0.1,
몰 퍼 리터 곱하기 1000분의 x 리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60.